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탑픽을 또 잘 가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3,600선을 뚫기는 했습니다. 네. 반도체는 잘 달리고 환율은 약간 불편한 네. 그런 또 희비는 엇갈리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정확한 키워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는 반도체, 불편한 환율.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한 6천억 정도의 매수가 좀 나오고 있는데 상승 상위,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본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요것만 합쳐서도 이제 조가 넘거든요. 네네. 그럼 요 5 종목을 1조를 사고 그러면 뭔가를 지금 굉장히 덜어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오늘 올라가는 아무래도 종목을 또 사네요. 그렇죠. 예. 이 불편한 환율에서 외국인들이 선호도를 갖고 사 들어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만한 이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앵커께서 짚어주셨지만 불편한 환율단 어쨌든 환율에 연동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한 3천억 정도 되니까 외국인들이 선호도가 있는 종목들은 콕 집어서 사고 기계적으로 환율에 연동돼서 우리 증시를 팔고 있고 그리고 사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다면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할 그런 시황을 미리 좀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많이 제공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이제 연휴 때 봤던 뭐 수많은 그 이제 해외에 그런 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좀 뽑아 본다면 미국의 기술주 강세가 있었고요. 일본이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이제 외환 시장이 조금 이제 불안정해졌고 그리고 네. 이제 중동 쪽의 긴장 완화 뭐 이런 쪽이 이제 어떤 굵직한 뉴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미국 시장만 좀 압축을 해서 본다면 이제 반도체를 위주로 한 기술주의 강세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제 원전과 수소 이런 쪽이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장에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 원전, 전력 설비 요 정도가 이제 외인 매수 그리고 네이버까지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 정확하게 미국장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이 매칭이 되면서 오늘 시장이 오롯이 이런 우리의 연휴 동안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도 뭐 매일 그렇지만 더 정신 없어지는 게 네. 실적 시즌과 맞습니다. 맞물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뭘 좀 봐야 될지 힌트를 좀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예. 이제 말씀 뭐 서두에 드렸듯이 믿을 구석은 지금 이제 외국 자금들이 이 불편한 환율에서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면 지금 이 환율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매도를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상쇄를 지금 시켜주고 있고요. 반도체는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만 뭐 이제 일부 뭐 중동 완화 때문에 이제 방산이 조금 조정받는 부분도 있고 뭐 조선 특히나 이제 기존의 강세를 보였었던 그런 조방원 중에 하나인 조선도 좀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뭐 그리고 금융도 조금 뭐 주춤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역시 이제 일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경쟁 관계인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섹터들의 그런 하락이 조금 가슴 아픈 이제 그런 상황인데 특히 오늘 좀 아픈 쪽은 2차 전지, 철강 뭐 이런 기초 산업 쪽이 조금 아픈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오늘 시장에 상당히 힌트를 많이 좀 전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으로 본다면 오늘 시장을 시황적인 전략을 보신다면 단기에 비중 조정을 해야 될 것들 혹은 길게 끌고 갈 것들을 그래도 좀 추려내는 그런 대략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오늘의 좀 전략적인 스탠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반도체 그리고 기존의 강세를 보이고 우리 시장을 이끌었었던 조방원,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흔들림이 있을지언정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의 종목군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그 반도체 때문에 마음고생 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 그 레벨을 넘어서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네.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센스를 잘 발휘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더 가져갈까요? 반도체 네. 예 저는 지금 뭐 조금 험한 말씀을 드리면 뭐 못 먹어두고 뭐 이런 게 좀 지금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더 사는 건데. 네. 더 사는 거는 좀 선별적으로 좀 보셔야 될 그래요? 것 같은데 네, 네. 한국 증시의 어쨌든 제1 옵션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누가 뭐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만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 불편한 환율 속에서 저렇게 조 단위로 담아들이고 있다라는 자체가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저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바닥에 20년 넘게 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
SK 하이닉스가 3거래일 동안 저렇게 20%가 넘는 그런 상승을 토한 건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20년 동안. 네. 그렇게 본다면 좀 예산일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쪽은 지금 딱히 악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출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재는 속도를 만들어내고 악재가 없는 것은 방향성을 만들어내는데 악재도 없고 호재가 많기 때문에 방향과 속도가 지금 다 좋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쉴 때 나왔었던 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 합쳐서 월 한 120만 장 정도의 웨이퍼가 생산 가능한데 이거를 이제 HBM용 D램을 이제 90만 장을 탁 찍어서 우리 생산을 해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엔비디아 외에도 다른 수요처, 그러니까는 이건 뭐 P와 Q가 동시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급자의 지위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반도체의 시황은 아직까지 꺾일 때까지 꺾인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지금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고점 부담감 이런 부분이라고 해서 네. 팔면은 손해 본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뭐 지금 팔면 예. 다시 담기도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예. 단기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주가를 덜어낼 그런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 특히나 빅테크들의 이 스탠스를 보면 파산을 할지언정 투자를 멈출 수는 없다. 우리 투자 멈춘다면 그런 순간 파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조용히 화장실에서 지금 웃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는 여기서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면서 우리가 예상했고 가정을 했었던 그런 수치가 조금 밀려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꺾이지 않으면 우리 시장도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를 대략적으로 한 300조 그리고 삼성전자를 500조 정도로 봤어요. 삼성전자는 장기적인 박스권으로 봤을 땐 PBR 한 1.2배 그러니까 그 포드 PBR로 1.2배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PR 기준으로 한 15배 정도를 봤을 때 300조, 삼성이 500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더 상향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5에서 20% 정도는 업사이드를 시총. 시가총액 기준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종목으로 개인적으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골라라라고 한다면 저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 그러세요? 대신 소부장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은 삼성전자 쪽 소부장을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오늘 좀 첫 강세가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BM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장비 종목들이죠. 한미반도체와 하나비전 같은 경우가 다른 이제 레거시 반도체의 어떤 소부장들에 비해서 굉장히 못 올랐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한 2, 3개월의 박스권을 지금 뚫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하나비전은 2, 3개월의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의 비중이 너무 적거나 아예 없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어느 정도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 팀장님 분석 투자 전략을 SK 하이닉스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거고 장비단 소부장 섹터는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쪽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직업병인지라 추석 연휴에도 막 미국 증시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AI 반도체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한쪽으로는 전력 수급 문제가 많이 나왔고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향후 뭐랄까 10년간 4배로 증가한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전이 또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에서도 나왔습니다. 원전 주도주 흐름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8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붙으면서 박스 상단을 뚫어줬고 관련된 건설로 볼 수 있는 삼성물산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AI 반도체와 원전은 속도의 차이이지 방향성은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새삼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휴 첫날이었죠. 뉴스케일 파워랑 오클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BOA에서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흔들렸죠. 네, 굉장히 좀 많이 흔들렸는데 저는 결국
그 플러그 파워나 저 수소 쪽이죠. SMR 쪽은 이건 뭐 1, 2년 안에 이렇게 승부가 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은 좀 잔파동 이 정도로 좀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리포트를 좀 읽어봤는데 업황 사이클이 꺾였단 말은 없습니다. 다만 종목들이 좀 비싸다라는 건데 원래 주도주는 비싼 법이죠. 제가 보기에는 뭐 업황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업황이 꺾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면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반등을 못했겠죠. 근데 하루 이틀의 그런 좀 흔들림, 변동성 이후에 다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방향성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 SMR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은 유통 주식이 한 15%, 20, 거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것도 공매도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좀 부족한 게 수주인데 수주 같은 게 한두 개만 나와서 튀기 시작하면 저는 뭐 예전에 나왔었던 2차 전지랑 약간 비슷한 이제 그런 좀 강력한 이제 그런 방향성도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이어서 제2 옵션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원전 쪽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인상적이네요. 주도주는 원래 비싼 편이다. 비싸죠. 네, 그게 시장을 끌고 가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정말 답답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시원하게 좀 뚫어줬잖아요. 추가적인 또 추세 상승 네. 가능한 건가요? 네, 뭐 일단 뭐 기술적으로 네, 보더라도 네. 지금 뭐 3개월 동안 횡보를 했었던 박스권 상단 7만 원 선을 뭐 이렇게 개인들이 산 게 아니죠.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강력한 순매수로 지금 이제 2천억을 넘어섰는데요. 이거는 아까 처음에도 계속 강조드리는 그 논리죠. 이 불편한 환율에서 외국인들이 시장이 아니라 개별적인 선별을 갖고 그거를 선호하면서 사들이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 그게 또 주가가 낮은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뭐 우리나라의 그런 원전의 건설 기술 없이는 미국도 그냥 설계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새삼 좀 느끼게 됐고요. 물론 이제 한 3개월간 옆으로 횡보할 때 이제 뭐 바이오, 반도체 이런 거 날아갈 때 이제 원전을 좀 주로 포트폴리오 담으셨던 분들은 조금 소외감을 느끼셨습니다만 상반기에 원전만한 이제 그런 상승은 없었잖아요. 저는 이제 하반기 수주 한두 개 정도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상상지 못할 정도의 그런 좀 상승력도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지금 원 사이드로 쏠렸던 그런 수급을 그래도 좀 돌려 세울 수 있을 만한 제2 옵션은 말씀드린 대로 좀 원전 쪽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저는 작은 종목들보다는 그냥 지표성을 가진 대표 종목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좀 따라가 보고 싶은 이제 그런 추격해 보고 싶은 이제 그런 위치에 있고 삼성물산, 현대건설 뭐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오늘이 뭐 그냥 환율이 괜찮으면은 이런 생각 더 안 하는데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환율이 1,420원 선을 넘어가는데도 네.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딱 주목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건 확실히 네. 좀 강력한 모멘텀이 있나 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환차 손을 입을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니까. 상황에서 수천억 단위의 순매수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만큼 그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원화가 약세인데 외국인들이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집중하는 이유 그게 주도주의 힘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장에서 또 괜찮은 섹터 좀 발굴해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예. 지금 뭐 반도체, 뭐 원전, 뭐 전력기기, 뭐 이런 거 외에 이렇게 뭐 바이오까지 이런 거 외에 좀 논한다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우습기도 근데 했는데. 이럴 때도 잘 봐야 되잖아요. 네, 저는 4분기가 제가 이제 오래간 이 이제 업종에 담아 일을 했던 그런 경험적으로 봤을 때 네. 4분기는 게임주의 굉장히 성수기, 게임이요? 게임의 성수기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주가 과거 한 2, 3년간 대작 신작이 없어가지고 네. 시장에서는 좀 외면을 상당히 오랫동안 받았죠. 뭐 옛날 이제 뭐 메타버스 버블 때문에 이제 워낙 또 좀 큰 상승을 좀 보였었다가 그러네, 메타버스. 이제 좀, 네, 제자리로 오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대형 게임사들의 이제 신작이 연말 혹은 연초에 어느 정도 이제 스케줄이 좀 잡히고 그 전에 이제 사전 이벤트, 그러니까 소위 이제 떡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트레일 영상 또 테스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관심도가 올라오는 그런 시기가 4분기이기 때문에 아마 게임주들이 이제 4분기의 성수기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한 것 같아요. 그간에는 이제 이런 패턴이 있었죠. 과거 이제 한 15년, 20년 전에 이제 PC용 게임이
그 이제 게임드 IP가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그 당시 이제 뭐 엄마 몰래 이제 PC방 가서 이렇게 게임하던 그 소년들이 이제는 네. 30대, 40대 어느 정도 소비 성향을 가질 수 있는 세대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과금을 하고 그 게임을 다시 즐기면서 게임 회사들이 이제 급성장을 보이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소위 말하는 이제 확률형 아이템, 뽑기라고 예, 예. 좀 불리는 그런 과금 체제에서 이제 IP가 강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사들이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약간의 이제 트러블이 생기면서 그쵸. 그게 이제 좀 공백이 좀 생겼었죠. 근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서 게임주 좀 집중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배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비껴나 있지만 게임주도 성장주의 한 섹터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상기드리고 싶다. 그리고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정경민 팀장님의 최대 장점은 탑픽을 잘 골라주신다는 건데 게임주의 탑픽은 어떤 종목으로 가봐야 될까요? 뭐 누구나 네. 이거를 뭐 거의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NC소프트를 뭐 가장 큰 탑픽, 가장 큰 이벤트가 닥쳐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고요. 역시 이제 11월 19일 날짜까지 딱 픽스가 됐기 때문에 이제 초대형 IP죠. 아이온 2를 론칭하면서 이제 리니지 W 이후에 정말 대형 신작을 냈고 뭐 30만 원 이상의 그런 그 목표가를 내는 증권사들도 많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았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벤트와 함께 관심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뭐 예전에 100만 원 넘던 종목인데 이 정도 그러네요. 가격이라면 큰 부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원툴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데브 시스터즈도 그 IP를 가지고 어떻게 잘 쓰느냐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 판호, 북미 진출 이런 것들 나온다면 지금 위치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민간 신앙 같은 그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네. 지금 7년, 8년째 만들고 있는 펄어비스도 이제 내년에 이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게임주의 1, 2, 3에 대한 탑픽 선호도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본다면 게임주도 어떤 한 특정한 개별 종목, 특정한 그런 틈새 종목으로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잘 가는 반도체도 좋지만 이렇게 저렴할 때 확보해 두면 나중에 튈 때 수익의 기쁨이 나잖아요. 정말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4분기는 게임주 괜찮다고 하고 NC소프트, 데브 시스템즈 그리고 펄 어비스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